안녕하세요, 헤어한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두부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7일 목요일 하노버 방향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노버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개가 너무 많이 꼈어요. 하나 공장에서 6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6시에 출발을 했는데 그때 이제 7시 반까지 지금 해 뜬 지 밝아진 지가 몇 분 안 됐어요. 근데 그 전에 깜깜할 때 너무 안개가 많이 껴서 뭔 일이 나겠다 싶어서 좀 속도를 줄였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시면은 8시거든요. 오전 8시인데 지금 계속 가다 서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5번 고속도로와 7번 고속도로 만나는 지점에서 7번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카셀 못 미쳐 한 40km 지점부터 해서 지금 계속 가다 서다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일단 사고는 하나 난 것 같아요. 도로를 막았고 그 도로 막은 데를 기점으로 해서 경찰들이 다시 일반 도로로 차량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산길을 한 30km 정도 타고 내려와서 다시 고속도로를 올라탔는데 또 막히고 있어요. 탓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로 달리기 때문에 산이 얼마나 험한지 얼마나 뭐 구불구불한 길인지를 잘 몰라서 그냥 고속도로만 계속 달려서 몰랐는데 일반 도로로 빼서 달리다 보니까 차선도 되게 의외로 좁았고요. 영상을 남기려고 했는데 너무 깜깜해서 진짜 안개에 너무 깜깜하다 보니까 제대로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집중을 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만약에 원래 규정 속도로 달렸다라고 하면 아마 저 또한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기분에 이거 왜 이러지 도로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좀 줄였는데 아니라 다를까 안개가 거의 바로 앞에도 잘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근데 갑자기 앞에 차가 확 나타나는 거죠. 이런 새벽에 안갯길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도 뭐 큰 사고들이 많았죠. 서해안고속도로 쪽에서도 큰 사고가 많이 있었고 뭐 하루에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사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든지 졸음 운전을 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운전 미숙으로 사고 나는 부분은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 오늘 아침에도 새벽 5시 한 10분 정도에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또 많이 하세요. 자꾸 이렇게 일찍 나가서 피곤해서 되겠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새벽 5시에서 5시 10분 정도 나가는 날짜가 화수목요일 3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뭐 특이사항 뭐 안개가 많이 꼈다라든지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난합니다. 사실 무난하고 또 졸음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제 점점 겨울이 오면서 밤이 길어지거든요. 해도 일찍 지고 해도 늦게 뜨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두울 때 운전하는
출발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두워지면 방송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겠더라고요. 사실 그 앞에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런 뭐 노루라든지 이런 게 많이 출몰을 하기 때문에 밤에 그냥 라이트만 켜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 노루 눈에서 빛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노루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받을 뻔한 적은 있어요. 뭐 운이 좋게 살짝 피해서 비껴가긴 했지만 보통 노루를 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앞차가 앞부분이 완전 박살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량 파손된 것도 파손되는 거지만 그 충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루를 치게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상황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노루랑 사고 난다라는 것 자체가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노루 치면 상당히 괴롭죠. 심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나 많이 괴로울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보시면 또 안개가 들어오고 있어요. 화면상으로도 안개가 지금 좀 뿌옇긴 한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날이 이제 환해져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시야가 보이고 하지만 아까 전에는 깜깜할 때는 진짜 뭐 답답했습니다.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껴가지고 진짜 제 바로 앞에 있는 차하고 제가 지금 거리가 한 20m, 2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차선으로 봤을 때는 한 20에서 25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딱 거기까지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첫 집에 몇 시에는 최소한 몇 시까지는 들어가서 배송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간에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시간을 안 맞추면 업장 사장님들이 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부려요. 이게 뭐 일반 두부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인 음식 재료이기 때문에 미리 식당에서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뭐 메뉴에 두부 들어가는 메뉴가 뭐 한두 개밖에 없어서 일주일에 한 통씩 쓰는 집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유도리가 있기 마련인데 보통 베트남 음식점 보면 뭐 거의 음식의 3분의 2는 두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10통 이상씩 쓰는 집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머를 이상을 쓴다라는 얘기잖아요. 10통 이상을 쓰면 그냥 두부 자르기 정신이 없더라고요. 두부 자르고 그냥 통으로 튀기고 뭐 두부 요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장들의 최소한 영업시간 전에 음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숍 같은 경우는 9시에서 9시 반을 제일 선호하고요.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10시에서 11시 사이를 되게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문 열 때 바로 와서 배송을 해주기를 되게 원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려면 자연적으로 일찍 일을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대신 좀 일찍 끝나죠. 일이 일찍 끝나는데 문제는 사고지에 복귀하려면 복귀하는 시간까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일이 일찍 마무리가 되면 뭐 들어오는 시간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뿌듯함은 있어요. 그래도 일찍 일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목요일 오늘이 가장 장거리를 타야 된다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화요일 날이 제일 장거리를 많이 탑니다.
민서 쪽까지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제일 장거리는 화요일 날로 바뀌었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그냥 이제 딱 자리를 잡은 것 같기는 해요. 뭐 안 피곤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제 많이 익숙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처음 갈 때가 길게 느껴지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익숙이 되면, 길이 눈에 익으면 요 정도 갔으니 얼마만 더 가면 되겠다라는 걸 대략 짐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가던 길이면 저 딴에는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5분에서 1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리고 또 그만큼에 대한 긴장도 좀 덜하게 되고, 사실 운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약간의 긴장은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과도한 긴장은 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초행길이 아니고 계속 익숙된 길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바짝 긴장하지는 않고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안개 속을 헤치면서 열심히 또 하노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셀 거의 다 왔어요. 카셀 거의 다 왔고요. 이제 한 170km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절반 올라온 거죠, 절반. 어제 슈투트가르트 배송 마무리하고 좀 일찍 끝났어요. 일찍 끝나서 집에 일찍 도착을 했는데, 저희 아이 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친한 동생이죠. 동생네 부부의 아이가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이 4학년인데 어제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코로나 테스트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 그리고 그 어울렸던 친구들의 부모님들, 그래서 다 연락을 주셔가지고 혹시 모르니 코로나 검사를 한번 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어제 수요일이죠. 월요일날 같이 놀았어요. 월요일날 같이 놀아서 혹시나 해서 저희 가족도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저희 가족은 다 음성으로 나와서 그나마 뭐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자체 격리로 마무리하고 일단 저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저는 1차, 2차 다 백신을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요. 아이는 지금 10살이기 때문에 백신 맞을 대상자가 안 돼요. 12살 이후부터 맞는 거기 때문에 아이도 안 맞았고, 저희 아내는 지금 임산부기 때문에 맞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 유일하게 저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일단 저만 빠져나와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거나 인터넷상이나 신문을 이렇게 보면 뭐 어떤 백신이든 맞고 나서 6개월 정도가 흘러가면 효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맞은 게 9월 달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효력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2주 전에 저희 아이랑 같이 감기가 걸렸는데 그 감기에 혹시 영향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뭐 잠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매일 코로나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뭐 마스크 끼는 거는 어차피 이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저도 일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은 적은 없어요. 그러기에 조금 더 안심을 하는 거고, 일단 어떻게 됐든 지금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격리를 하고 있어요.
백신을 맞았다라고 해서 뭐 100% 코로나가 안 걸립니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치명적인 것만 예방을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코로나에 예방 접종을 하면 뭐 치명적인 것에만 중점을 뒀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안 걸린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맞아도 코로나가 분명히 걸립니다. 담당 주치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인지 내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감기 기운이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뭐 다행인 건 요 근래 한 2, 3주 정도에 한해서 독감 환자들이 되게 많았고 감기 환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감기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항상 예민해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도 많이 완화가 됐긴 했지만 그래도 완화가 됐을 뿐이지 코로나 환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점점 더 늘어나는 거는 늘어나는 건데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어르신들이 제일 겁내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아내처럼 임산부들도 많이 겁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보통 뭐 한국으로 따지면 국민연금이라고 그러죠. 연금을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셔서 연금이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 내에서도. 연금이 많이 남아서 그걸로 뭐 일반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이런 생활에 힘들었던 분들 재난구호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원금으로 많이 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잘 이겨내시고 뭐 감기 조심하시고 안개 속에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추